최근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면 2022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흐름을 이끈 요인의 핵심에는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월가의 거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머스 교수님의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겠고요. JP모건 등 금융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7일 화요일과 수요일 날 BOJ 통화정책이 예정되어 있고요.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골디락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은 다우가 0.3%, 나스닥이 0.7% 상승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을 계속 확대시켰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지난 주간으로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비재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자,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초 이후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16% 상승하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도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를 제가 그려봤더니 외국인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2.9조 원이고요. 노란색 선입니다. 코스피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 외국인이 이거 지금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지? 이거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른 이슈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 것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한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항상 선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일정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게 사기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매크로 변수들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국 10년물 금리가 1bp 상승했는데 3.5%, 그러니까 지금 12월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내려갈지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치열할 것 같아요.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2%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은 저는 달러 약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102까지 내려왔는데 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유로화도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좀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연중 내내 지금 유로화 강세입니다. 엔화 강세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BOJ 회의에 앞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도 안 오거나 마일드하게 온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발표된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3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요인, 달러 약세 요인과 경기 침체 아니라는 것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또 다시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천연가스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인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의 날씨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날씨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럽의 날씨는 굉장히 지금 따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평소보다 더 추운 날씨로 바뀐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금 가격은 금값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야, 이건 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오르네요,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값이다. 구리 가격도 금값인가요? 구리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리오프닝이 완전히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일부 IB들의 전망치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주들 실적 좀 볼게요.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JP모건의 실적 장표를 보면은 실적 매출 관련해서는 이제 73불 정도, 시장과 관련된 외부 변수를 제외하면은 73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7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2023년에 비용 관련해서는 81을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에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건비 올라간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헤드카운트가 늘어난 거 등등 비용은 늘어난다고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그냥 그런데 비용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 좋은 뉴스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와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썩 좋아 보이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자, 역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선반영된 거다.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반영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단 경기 침체가 더 오를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괜찮아, 이런 움직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차량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불과 얼마 전에 비싼 가격에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뿔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거 뭐냐, 나 지금 나만 호구 만드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여기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날에는 테슬라의 주가는 1% 하락했는데요. 물론 이제 연초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GM 같은 경우에는 4.5%, 포드 같은 경우에는 3.5%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싼 가격에 테슬라를 샀던 분들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싸게 해줘?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게 충돌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가격 정책을 쓴다는 것은 치킨 게임의 시작을 의미하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도 수익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우시죠? 주가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따라가기에는 좀 뭔가 부담스럽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보면은 기존에 안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조금 톤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들도 요즘엔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골디락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골디락스가 등장합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이 곰3마리, 그래서 딱딱한 침대, 너무 물렁물렁한 침대, 아니 딱 적당히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꼬마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또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도 없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최근에 시장이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월 달에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요? 1월 달 성과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월 성과를 중간 점검해 봅시다. 자, 2022년 성과가 하늘색인데요. 원자재가 1등이었고 현금이 2등이었죠. 그런데 원자재가 거의 꼴등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금도 꼴찌에서 2등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리츠 그리고 신흥국 주식이 1, 2위로 올라섰어요.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가장 좋았던 커머더티는 1등이었는데 꼴등이 됐고요. 2등이었던 캐시는 다시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꼴찌였던 리츠는 여기로 올라왔고요. 신흥국 주식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정말로 작년에 안 좋았던 애들이 제일 좋고요. 작년에 좋았던 애들이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 약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이제 블라드 총재도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말을 확 바꾸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물가 잡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레리 서머스죠. 이분도 좀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CPI를 보고 분명히 말투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The Fed's job is much closer to being done. Feels much closer to being done in terms of disinflation. And I think the more optimistic possibilities, while they still would not be my bet, look more plausible today than they did several months ago. 톤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연준한테 똑바로 해, 빨리 금리 올려 라고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내가 베팅하긴 어렵지만 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의 톤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인플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런 정도,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블라드 총재도 주말 동안에 금리를 그냥 아예 빠르게 빨리 5% 올리면 우리 다 끝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그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닉 티미라우스 기자 역시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확률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1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94%나 됩니다. 자, 이제 물가가 진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한 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축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일 문제가 있었던 곳은 유럽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갑자기 유럽 경기 침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중국이 리오픈을 하니까 유럽 경제가 좋아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 경제는 그동안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거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내가 짜장면 좀 더 먹을 수 있네, 작년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실제로 PMI가 이렇게 돼 있고요. PMI는 아직도 지금 유럽은 경기 침체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지금 벌써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독일의 GDP도 뭐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뭐 이걸 막 박수 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엉엉 울 정도도 아니다. 글로벌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기 침체가 얕고 짧게 하고 지나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언제 경기가 다시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중반, 그리고 올해 끝날 쯤 아니면 내년 중반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중국의 CEO들이 올해 안에 경기 침체, 경기 바닥이 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 적당하게 좋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지 않은 그런 골디락스 상황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주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골디락스 이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골디락스가 곧 끝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피크 골디락스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 나름대로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X축을 인플레이션, Y축을 성장이라고 놓고 보면 이쪽 지역 인플레이션도 높은데 성장을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 최근에는 1월 달에는 어쨌든 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대감이요. 구체적으로는 유럽도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지 않고 중국도 리오픈을 하니까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반영되면서 최악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질 거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신흥국에서도 지금 다들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마저 이쪽으로 낮아졌으니 너무 좋은 이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게 된다면 커머더티 가격,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경제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이 지점에 계속 있다면 골디락스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게다가 이 전망에서 최근에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좀 뭐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1월달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되 이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야기한 글로벌 리스크를 점검한 자료인데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임팩트가 큰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많이 한 쪽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리스크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위에서 순서대로 보시면 에너지 공급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품 공급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부채 위기, 경제 정책의 무기화, 코로나는 거의 이제 꼴찌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난이나 식품 공급난이 글로벌 리스크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슈퍼에 달걀이 없다. 지금 계란이 없어서 지금 난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코스트코에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계란이 없다고 그래서 계란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AI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장기간 길어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트코에서는 계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댓글에 미국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진짜로 계란 장난 아니에요. 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성장도 잘 되고 이러면은 어디에선가 균열이 생길 텐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성장 쪽으로 계속 좀 가고 달러 약세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3월에서 4월 혹은 그 이후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추가 정책 수정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BOJ 회의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일본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년물 금리를 0.25%로 막아놓으려고 했다가 0.5%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0.5%가 뚫렸고요. 스왑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리는 이미 1%도 넘은 상황입니다. BOJ가 결국은 이것을 돈을 막아놓은 그런 한계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죠. 옐런 장관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상한에 다음 주네요. 부채 한도 상한선에 다음 주에 도달할 전망이고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 조치를 하긴 할 텐데 벌써 여러 번 해서 괜찮긴 한데 6월 초부터는 진짜 디폴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6월 초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네요. IMF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키는 지금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작년 12월 2일에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바꾼 것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키는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정상화가 글로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리오프닝 잘해야 된다.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하고는 분위기가 바뀐 거죠. 중국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판매하고 있는 PDF 전자책 그리고 해설 영상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1월 16일 저녁 8시에는 구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근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온라인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구매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